네, 이 방송도 그 대한축구협회 관련한 이야기인데 요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그 사태에 있어서 그 정몽규 회장 사퇴를 강하게 원하는 우리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사진이죠. 이 사진이 이 피파 인판티노 회장이 정몽규 회장과 만나서 정몽규 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축구협회 개혁과 정몽규 회장 사퇴를 바라는 축구팬들은 좀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본질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피파가 인판티노 회장이 이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체제 유지를 원하는지 제가 이 제목에 썼는데 정말 그것이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도 되는데 최근에 또 그 월드컵 중계권 관련한 또 뉴스가 있었죠. 그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이번 인판티노 회장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일보 그 홍정도 회장 부회장인가 지금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좀 확실치 않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그 홍정도 그 회장을 사진과처럼 만나서 죄송합니다. 저 약간 목이 잠기네요. 잠깐 물을 좀 한 잔 마시고 그 중앙일보 그 사옥을 방문을 해서 홍정도 회장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 바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6년, 2030년 월드컵 이거 중계권, 독점 중계권, 우리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JTBC가 이제 따낸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이제 언론 브리핑도 있었고 저렇게 이제 포토 타임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그 해외 스포츠 미디어 쪽에서는 이미 올 초에 다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국내에 이렇게 보도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어서 또 조금 아마 그 스포츠 팬들, 축구 팬들은 조금 깜짝 놀랐을 텐데 뭐 KBS, MBC, SBS 공중파 방송이 아닌 JTBC가 이 독점 중계권을 따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 JTBC가 이 월드컵 중계권뿐만 아니라 이 올림픽 독점 중계권도 따냈죠. 이게 지금 중앙일보 관련 기사인데 이미 그 2026, 2032 그 올림픽 독점 중계권도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따놨습니다. 그래서 JTBC가 자금력이 그렇게 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던 그 올림픽 중계권 요 따낼 때도 공중파 방송 3사 풀 이 경쟁 입찰에서 그 공중파 3사 방송 풀을 제치고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그때도 좀 놀랐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월드컵도 이 JTBC가 아마 그래서 그 내용 보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중파 방송 3사 그 풀의 경쟁 입찰에서 이번 그 월드컵 중계권도 그 경쟁 입찰에서 아마 더 많은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아마 JTBC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점 중계권이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JTBC가 아마 공중파 방송 3사에서도 일부 경기에 대한 중계권은 아마 재판매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런데 사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다시피 이 JTBC의 월드컵 중계권 그 독점 중계권 획득은 이미 올 초에 이미 알려졌단 말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게
스포츠 전문 외신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미 3월 달에 이미 JTBC가 월드컵 중계권을 입찰해서 따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미 해외 쪽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었고, 이게 사실 월드컵 중계권은 우리 한국 내 중계권 판매는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계권 획득, 중계권을 원하는 방송사들은 입찰을 하도록 해서 경쟁 입찰을 이제 시켰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JTBC가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내서 중계권을 따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바로 오늘 방송 주제와도 관련 내용인데, 이 월드컵 중계권 판매는 크게 투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는 피파가 직접 다이렉트로 국가별로 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중계권 방송사를 중계권 구매 방송사를 선택하는 방식, 다이렉트로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 중계권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 별로 중계권 판매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그 중계권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 중계권을 판매하는 방식, 투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FIFA가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은 방식이 적용되는 나라는 어디냐? 이른바 소위 말해서 FIFA 입장에서는 중요한 나라이죠. 그러니까 중계권 시장에 있어서 FIFA에서 아주 1등 고객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이죠. 그런 나라가 바로 이제 FIFA가 다이렉트로 중계권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예를 들어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서 또 몇 나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마케팅 가치로서 중계권 시장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는 FIFA가 직접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 중계권 판매를.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 뭐라 그럴까요? 좋은 말로 하면 이제 물주가 되는 거고요.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봉이죠, 봉. 이제 봉이 되는 것이요. FIFA 입장에서는. 그만큼 FIFA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되는 것이죠. 이 중계권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IFA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의 축구의 어떤 그런 체제, 대한축구협회 체제의 안정성, 그러니까 FIFA 입장에서 FIFA가 원하는 그런 체제 유지가 FIFA 입장에서는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IFA가 통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FIFA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지배할 수 있는, FIFA가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축구협회 체제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인판티노 회장의 그러한 발언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판티노 회장의 그러한 홍명보 감독 선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치적 발언이죠. 정치적 발언.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회 국정감사도 하는 만큼 또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정봉규 회장 체제의 문제점이 또 불거지기도 했고요. 인판티노 회장도 다 보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직 FIFA가 뭔가 조사를 하거나 또 확인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몽규 회장 편을 드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인판티노 회장, 피파 회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른 거죠. 예. 그런데 그러한 논란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 사진처럼 정몽규 회장을 어떻게 보면 두둔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제스처와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체제의 어떤 유지, 그런 안정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그 중개권 시장에서의 한국의 그런 한국 시장의 그런 가치, 또 지금 피파 메인 스폰서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기아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전체 국제적인 이런 축구 피라미드 시스템에 있어서 피파는 각국 축구협회를 계속 그 지배권,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축구협회의 그런 통제권 또는 지배권,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나 정치권이 대한축구협회에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피파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그러한 개입이 이루어져서 피파의 그런 지배권, 통제권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난다라고 하는 이 사태를 피파는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판티노, 아마 피파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토타임도 갖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 어떻게 보면 그 이 배경, 대한축구협회와 피파의 관계, 정봉규 회장 체제를 바라보는 피파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축구협회 개혁을 원하는 정부와 또는 정치권, 또 축구 팬들은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는가? 정몽규 회장이 그냥 무조건 사퇴를 막 요구하고 다음 회장 선거 나오지 말라고 막 요구를 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가? 아니면 그것이 최악은 아니다 하더라도 차악의 방안은 아닌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피파의 어떤 스포츠의 자율성, 그 원칙을 위배한다는 그런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정몽규 회장 체제, 그것을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그럴 경우에 피파의 반발을 일으킨다. 그럴 경우에는 피파의 또 제재 가능성까지 또 제기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불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최선은 못 된다 하더라도 차선의 방안은 뭐냐? 아예 피파가 태클을 걸지 못하는 국가 법령으로, 우리나라의 법으로 축구협회의 투명성, 민주성,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드는 것이죠. 그 룰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 뭐 정몽규 회장이 설사 다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정몽규 회장이 다음 선거에 입후보 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엄격한 자격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룰을 만든다면 피파의 어떤 갈등, 피파의 어떤 이런 제재,
위기 이런 문제 없이 대한축구협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제가 이 지점을 그 포인트를 이번 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죠.